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일 승자가 결정됩니다. 너무 늦게 타결돼서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한마음으로 여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앞서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무선전화 100%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되 반은 누가 서울시장에 더 적합하느냐 이렇게 적합도로 묻고 반에게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협상 타결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최종 결과에 만족을 하는지 또 이 단일화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 입장은 잠시 후 7선 클래스 김기현 의원에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1부에서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디테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네. 어떻게 하루 만에 갑자기 양보 배틀이 붙은 거예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오세훈 후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예. 후보 간에는 단일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신뢰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네. 어떤 단일화에 대한 방식에 대한 고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관에 많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 다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그 양보의 물꼬를 터뜨리고 예. 오세훈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시 양보다라고 제목은 많이 뽑혀서 나오던데 네. 이게 엄밀히 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양보하신 거예요? 이 두 후보 간의 난관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그 룰에 대한 고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양보를 함으로써 사실은 난관이 제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최종 의논 없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발표는 그렇게 먼저 발표가 됐고 그렇죠. 발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예.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한 겁니다. 발표해버리고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반전의 반전 끝에 타결된 결과 국민의당은 만족하세요? 저희들은 19일 그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르면 내일 단일 후보가 선정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행이다 이런 정도. 네. 근데 그렇게 두 후보가 만나서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다 합의를 한 후에도 네. 어제 실무진들 모여서 마지막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룰에 대한 합의 부분은 이제 후보관들의 합의로 결정이 됐는데 이를 예. 실제 문항으로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이 실무적으로 소요된 것이고요. 어제 특별하게 이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22일, 23일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서 네. 3,200개의 표본을 수집한 다음에 결론을 내게 되는데 네. 지난 이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서 이 여론조사 표본이 이른 시간 안에 충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야권 단일화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표집이 빨리 충족이 된 경우 그런 결과 발표를
앞당겨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22, 23 양일간 원래는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네. 끝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오늘 여론조사 표본 수집이 다 되고 내일 결과 발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 발표하는 걸로 최종 결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고 그런 거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네. 근데 그 평일에 하느냐 아니면 좀 미뤘다 주말로 하느냐.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은 좀 뭐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네. 하느냐. 요거 갖고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평일에 하는 걸로. 근데 평일에 하게 되면 청년층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평일을 꺼렸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그냥 받으셨네요. 주말과 평일과 관련해서 사실 뭐 결과에 있어서 유불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하자라고 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야권 단일 후보의 선출 과정이 진행이 돼서 야권 단일 후보라는 그런 결과를 서울 시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아닌 주말 휴일에 전화를 받으시면 보다 편안한 그런 전화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부분 때문에 평일보다는 지난 주말이 보다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주말이 지난 주말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KBS, MBC, SBS, TV 3사의 공동 여론조사. 이게 가장 최신판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네. 토요일, 일요일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판인데 네. 저희가 앞서서 그 그래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초박빙이네요. 이거 어떻게, 이 판세 어떻게 보세요?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어떤 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 또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초박빙이라는 그런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이 여론조사는 네. 안심번호를 통해서 정치의 관심도를 떠나서 서울 시민들의 어떤 표본들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의사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 지난 3개월 동안 안철수 후보가 12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네.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현장을 다니셨고 그리고 저도 함께 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정적인 대세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피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거든요. 네. 혹시 국민의당 캠프 자체적으로 조사 돌렸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세론을 지금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른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선거를 뛰어보는 이제 후보자라면 네. 현장에서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을 부딪히면서 느끼는 현장의 그 민심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 오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킨십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민도. 네. 그거는 근데 박영선 후보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다 똑같이 예.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만 하여튼 뚜껑 열어보면 내일이면 알 수 있겠네요.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뭐 양보 전쟁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좀 있었어요. 단일화 과정에서. 그래서 네. 누구로 단일화되든
100% 승복하면서 상대를 도울 수 있겠느냐,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침 네. 말씀으로는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되겠어요? 그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실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에 오랫동안 각인시킬 만큼 그렇게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그냥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특유한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 이면에 네. 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오만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제다라고 느꼈고요. 이 숙제에 대해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 선거운동 기간에 반드시 숙제를 풀어야지 저희들이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풀어가야 되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유의 언어 습관을 가지신 그분은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특유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다 생각하고 감정을 너무 오래 가져가진 않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분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고개 풀려야지 이게 앙금 없이 손잡고 선거운동이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숙제죠, 그게.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이 후보자간이나 각 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간에는 예. 그렇게 오래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발언들의 이면들에 변화시켜야 될 그런 과제나 숙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의 그런 변화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숙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수수께끼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당내 흐름,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자,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쭙죠.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주말 사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긴 것 같다.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략으로 확장성을 포기하고 집토끼를 찾겠다는 집토끼 전략과, 그리고 조직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선거 전략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전략인데, 이런 전략들이 이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 하시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대표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세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예. 이런 그 세 번째 수사 지휘권이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 지휘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지지층을 위한 그런 권한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전략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의견, 또 민주당 김경엽 의원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